합시다. 유형 2번 탄력성. 탄력성 계산 문제도 지금 제가 풀고 있는 문제 외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다른 형태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정도가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서 탄력성 계산 문제 나왔는데 무슨 중간값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중간값. 그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지만 중간값. 그거는 딱 한 번 나왔어요. 1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잘 내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잘 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 중간값으로 계산한다. 그것은 차차 이제 7, 8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집에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부수를 하나씩 보는 거고, 예? 지금 하는 것은 계산 문제, 이제 필수 계산 문제죠. 필수 계산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 문제 어떻게 다 하고 갑니까? 앞으로 계산 문제 나올 것은 무궁무진한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탄력성 유형 2번이 탄력성인데, 제가 탄력성 수업을 할 때 계산 공식 무조건 외우라겠어요. 그럼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요 탄력성이 몇이라고 주어져요? 봐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 소득 탄력성이 0.4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무조건 공식 만든다. 공식 만들어 보면 그럼 뭔가 잡히게 돼 있다. 자, 여기 탄력성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습니다. 3개. 그 탄력성이 몇이라고 딱 주어져 이렇게. 그러면 공식 만드는 거야. 그럼 탄력성 공식을 좀 3개 만들어야 되지. 첫 번째 아파트 수, 가, 탄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이렇게 나눈 거라 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공식 써보자고요.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근데 아파트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하나 됐어요. 이게 몇 나왔습니까? 0.6이 나왔다는 거야. 0.6이 나오면 탄력제입니까? 비탄력제입니까? 비탄력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죠. 자, 두 번째 아파트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몇 나왔냐면 이게 0.4 나왔어요. 자, 공식부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나눈 것이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소득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러면 수요자의 소득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자, 세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가기 전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소득 나와서 소득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 구별해야 된다. 근데 이 문제는 출제자가 친절하게도 정상제라고 줬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정상제야, 정상제. 그럼 여기 이제 정상제죠, 정상제. 정상제라고 이렇게 써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자가 정상제, 이 아파트가 정상제다. 이 말의 뜻은 소득이 증가했다고 나오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나오면 수요량도 감소해야 돼요. 왜? 정상제니까. 근데 만약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4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열등제라고 해야 되거든요. 열등제. 그럼 이게 마이너스 0.4가 나왔다. 그럼 이자는 열등제. 그럼 열등제면 소득이 증가했다고 나오면 수요량은 감소해야 돼요. 감소. 의미하셨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반드시 정상제, 열등제를 옆에다 써놓고 그렇게 풀어야만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정상제 썼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수교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공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2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데 수를 교로 나눈다. 이건 안 맞다겠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다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2개. 그러니까 재화가 2개 나오니까 요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다른 재화가 된다.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그랬어요. 그럼 가격 앞에 있는 재화는 오피스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이 되는 거야.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는요.
오피스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온다는 거.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대체재 보완재 따진다는 거. 대체재 보완재 따진다. 정신 차리셔야죠. 눈빛이 왜 내가 왔을까? 그런 눈빛이야. 이해했을까? 책도 없는데 책을 좀 신청해서 또 책 봤는데 그냥 가기도 그렇고 난감이 졌지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자, 교차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재화가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따져야 돼요. 그런데 출제자가 친절하게도 대체재라고 줬습니다. 요거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출제자가 이렇게 써준 거 이렇게 대체재라고. 저거 없어도 교차 탄력성이 0.2면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면 두 재화가 대체재입니다. 그럼 대체재라고 써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문제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갔다고 나오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이렇게 해야 돼요. 두 재화가 대체재면. 그래서 대체재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0.2 있다가 나왔다 봐요. 0.2 마이너스 0.2 그러면 보완재입니다. 그 보완재가 되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를 따져줘야 돼. 이렇게.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정상재 열등재를 따져야 되고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대체재 보완재를 따져야 되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자, 보자고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올라가서 3%씩 상승했어요. 그럼 여기 아파트 가격이 3%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감소. 근데 탄력성이 0.6이 되면 1.8%가 감소. 이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소득이 3%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왜? 정상재니까. 정상재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니까. 근데 몇? 1.2% 증가. 선생님 나는 그걸 모르겠어. 이 두 개를 곱하면 된다니까. 두 개를 곱하면. 오피스텔 가격이 몇 올라갔습니까? 3%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왜요? 두 재화가 대체재니까. 두 재화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대체재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0.6%. 그럼 물어보는 것은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를 그랬어요. 아파트 전체 수요량. 그럼 여기 아파트 수요량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하나, 둘, 셋. 요 전체 3개를 묶어보라는 소리예요. 묶어봐라. 이렇게. 그럼 묶어보면 1.8% 감소. 마이너스 1.8%. 1.2% 올라갔죠? 플러스 1.2%. 0.6%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0.6%. 1.8% 빠졌는데 두 개를 더해서 1.8% 증가하면 결국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불변. 여기에 답. 예? 그때 답은 5번이었습니다. 변화 없음이. 자, 그러면 유형 2번을 통해서 탄력성 문제가 나오면 탄력성이 몇이라고 주어지면 반드시 뭐 만든다? 그러면 공식 만든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공식 만든다.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대체재 아니 정상 열등재 옆에서 써야 되고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뭐 써야 된다. 대체재 보완재를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만이 여러분이 틀리지 않는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2-1번은 29회 때 나왔던 문제요. 제가 금방 풀었던 문제. 2번 문제는 언제고요? 30회 때고. 그러니까 2번 문제하고 2-1번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2-1번 문제를 더 힘들어해요. 2-1번 같은 문제가 18회 때 나오고 29회 때 나왔어요. 이게 좀 더 힘듭니다. 2번 문제는 탄력성이 3개 주어졌는데 반면 이거는 탄력성이 2개밖에 안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얘가 약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탄력성이 몇이라고 나오면 공식 만든다고 했어. 공식. 그럼 여기다 이제 공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수가탄. 정확하게는 오피스텔 수가탄입니다. 오피스텔 수가탄.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나눈다. 수요랑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다. 그럼 가격 앞에 있는 제하가 뭐예요? 오피스텔. 수요랑 앞에 있는 제하도 오피스텔. 이렇게. 그래서 몇 나왔습니까? 0.6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0.5 가져왔어. 소득 탄력성이. 그럼 수소탄이 얘가 0.5. 정상제, 열등제 따져야 되잖아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선생님 나는 그걸 구별 못하겠어. 앞에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열등제, 없으면 정상제. 그럼 공식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이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가 무슨 제하? 오피스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목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시킨 대로 이제 따라가 주면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대. 그럼 여기까지 보고 이제 5% 올려줘요. 오피스텔 가격 5%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수요량은 일단 증가 감소? 감소. 선생님 나는 그걸 모르겠어. 가격이 올라갔다잖아. 그럼 수요량이 감소해야지. 몇 퍼센트? 3%. 감소. 선생님 나는 그걸 모르겠어. 그만하지 이제. 이 두 개를 곱해서 3이지. 그만해야지 이제. 자 그만할까 이제. 자 여기 칠판 보면 오피스텔 수요량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이렇게 2개. 그럼 여기도 오피스텔 수요량이 나올 거라고. 그럼 이 2개를 묶으면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이에요. 전체 수요량.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여기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이 오피스텔 수요량이 3%가 증가한다 한번 해봐요. 증가한다. 그러면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2개를 합쳐서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2%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2% 증가한다면 전체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은 몇 퍼센트 감소? 1%가 감소. 3% 감소하고 2% 올라갔으니까 전체는 1%가 감소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됐으면 이제 문제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은 1% 감소했대요. 그럼 여기 전체 수요량이 1%가 감소했다는 거야. 요 1% 감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1% 감소. 이때 이렇게 1% 감소했을 때 이때 소득이 어떻게 변해?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요 2-1번이 아니라 2번 문제. 요 문제에서는 수요량 물어보는 거고 수요량. 근데 요 2-1번 문제는 수요량 변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득 변화를 물어보는 거야. 소득 변화. 그럼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이 1% 감소되려면 여기서는 3%가 감소했는데 전체 1이 감소하려면 여기서 몇이 올라가야 돼? 2%. 2%가 올라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가 감소하게 된다고. 이렇게 될 때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야.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5인데 수요량이 2% 증가하려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제하가 일단 정상제야. 정상제인데 수요량이 증가하려면 소득은 증가했다 감소했는데 증가. 몇 퍼센트? 4%. 그래야 0.5가 될 거니까. 답은 소득은 4% 증가. 소득 4%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2-1번 문제는 2번 문제보다는 약간 어려워요. 한 번은 꼬아놨으니까. 2번 나왔습니다. 18회 때하고 29회 때하고 똑같은 형태로 숫자만 바꿔서. 제 생각은 2번 문제는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어요. 요거. 근데 2-1번 문제는 약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자, 됐네요. 이렇게. 자, 2-2번 문제 갑니다. 2-2번 문제까지 풀고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2-2번 문제. 2-2번 문제가 이제 26회 때 이렇게 나왔는데 26회 때, 28회 때, 30회 때, 32회 때, 32회 때 작년에도 꼭 이렇게 냈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재화가 2개 나오면 그러면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고 교차 탄력성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X제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수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두 개. 오피스텔하고 소형 아파트. 그럼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겠구나. 그다음에 탄력성을 물어보면 교차 탄력성을 물어보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올려줘야지.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X지역 빼고 오피스텔 나왔어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가격이죠. 오피스텔 임대료가 올라갔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자, 1번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했다고 나서 감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번 소형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증가. 이렇게 제가 숫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이 오피스텔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나왔습니다. 재화가 2개 나왔죠. 그럼 대체제 보완제 따져봐야지. 재화가 2개 나왔는데 한 재화의 가격이 임대료 올라갈 때 다른 재의 수요가 증가했다. 두 재는 무슨 재? 대체제. 그럼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계는 뭡니까? 대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뭐다? 탄력성이다.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여기 수요 공급 이론이잖아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올라갈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건 수요 법칙이라 하고,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거고, 그 대체제 보완제 따졌어요 이제. 근데 여기다 숫자 지워주잖아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만약에 10% 올라갈 때 소형 아파트 수요가 8%가 증가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그것은 뭐다? 탄력성이다. 숫자가 주어졌잖아요. 숫자 주어졌어요. 그럼 숫자를 넣어봐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5% 증가했습니다. 그 숫자 주어졌네. 숫자 주어지면 탄력성. 재화가 2개 나오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럼 여기다 수교탄,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면 수요량,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그럼 가격은 임대료니까 이거는 오피스텔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임대료, 소형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오피스텔 가격이 몇이 올라갔어요? 10% 플러스 10%. 소형 아파트 수요량은 5% 증가 플러스 5%. 플러스끼리 나누면 플러스값. 그럼 몇입니까? 0.5. 그럼 2개 구했습니다. 자, 1번은 오피스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나누면 되죠. 수요량 변화율, 임대료 변화율. 가격에도 상관없죠. 오피스텔 임대료, 오피스텔 수요량.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는 숫자만 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인다.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나중에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이고 숫자만 가지고 한다. 그럼 오피스텔 가격 임대료는 얼마 올라갔어요? 10%. 오피스텔 수요량은요? 몇 퍼센트? 15%. 15%. 여기다가 15. 15를 10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몇입니까? 1.5. 1.5. 이거 물어볼 때, 1번 물어볼 때 탄력성이 몇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탄력성이 몇이냐고 물어보면 1.5라고 하면 되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물어보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2-2번 문제 형태 엄청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나왔는데, 그럼 작년에 나왔던 똑같은 형태를 준 거야. 최근 10년 동안 4번 나왔으니까 너무나 애석하죠. 다 풀 수 있는데 올해는 안 나와. 이거 어떡하지? 그럼 올해 나오면 이제 반대로 나올 수 있죠. 부환제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환제 되셨나요? 예. 자,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3번부터 갑니다.